TV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자, 오늘의 역사 원정에 함께해 주실 믿음직한 동행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영욱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동북아 역사재단 한일연구소에서 공부하는 전영욱이라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휴가 계획도 세우시고 이제 피서를 떠나는 그런 분들 많으실 텐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휴양지 하면 바로 제주도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제주도가 아름다운 곳이긴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 지워지지 않는 상흔이 그런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제주도가 일제 시기 때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일제의 군사 유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원형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에는 정말 일본이 광기 어린 모습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런 일본 군들과 계속 마주해야 했었던 제주 주민들 굉장히 큰 고통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예속 상태는 더 심각해졌었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패망하고 조선이 독립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고 조선인들의 독립의식을 고취한 분이 계셨습니다. 독립을 예언한 분이 계시다고요? 일명 손신부라고 분명히 패트릭 도슨이라고 하시는 분이고 아일랜드인 신부님이었습니다. 전 사실 좀 얼핏 들어본 분이긴 한데 왜 굳이 손자를 쓰셨을까요? 왜 성을 손으로 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이 한국 성씨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일단 한국 문화를 좀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었던 흔적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34년에 선교 활동을 위해서 이제 제주도민들하고 살갑게 지내면서 제주도민들이 느꼈던 어떤 고통이나 그런 것들을 직접 목격하시게 되고 연민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1934년이라고 하면 중일 전쟁으로 가는 그 길목이었잖아요. 착취와 억압이 이제 본격화되던 그런 시기인데 당시 제주 상황이 엄청 심각한 상황이었을 텐데 말이죠. 제주도민들도 일본의 전쟁 준비에 많이 동원이 되었어요. 남성들은 일본에 강제로 징용이 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제 끌려가기도 했기 때문에 제주도의 여성들이나 이제 노약자들만 남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사 활동이나 어업 활동 같은 것들을 잘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뿐만 아니라 해산물들도 순환의 시대를 맞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감태도 다 태워서 재료 만들어서 화약 재료로 쓰고 또 정어리도 다 쥐어짜서 그 기름을 또 군수물자로 활용하고 정말 지독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감태를 채취하기 위해 끌려왔던 사람도 있었고요.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송탄유라고 해서 비행기의 연료로 쓰기 위해서 소나무 뿌리에 기름을 채취하는 데 동원이 되기도 하고 고구마가 알코올을 대신할 수 있다는 성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고구마를 강제로 재배하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괴롭힘을 많이 당했었습니다. 이렇게 다 걷어가면 도대체 뭘 먹고 삽니까? 식량난도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딱 그런 시기에 제주도에 계셨던 패트릭 도슨 신부님, 도민들의 그런 고통을 다 옆에서 지켜보셨겠네요. 예, 그래서 더더욱 더 제주도민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공감을 하셨던 것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오신 신부님이라 그랬잖아요. 아일랜드인들은 우리나라와 굉장히 그 역사적인 교감을 많이 하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잉글랜드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독립운동하면서 자유를 쟁취했고 패트릭 도슨 신부님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돕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게 아닌가. 그래서 패트릭 도슨 신부도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그 1937년 10월경에 같은 천주교 신자였던 하성구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께 이제 알뜨르 비행장과 우도에 있었던 해군 정찰 기지의 정보를 얻게 되고 제주도에서 해군 비행기가 발진을 하고 중국이나 중국 남경 등지를 습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나 연합군 측에 이 소식이 들어간다는 거는 일본 입장에서는 치명상을 입게 되는 일일 텐데요. 심지어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알뜨르 비행장이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 거점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그랬었습니다. 일본 그 군사 기지 정보를 이렇게 탐지했다는 혐의로 그 우리 신부님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을 또 막 기소했고 게다가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혐의까지 더해졌다면서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단순히 헛소문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정확한 사실들이 많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패트릭 도슨 신부를 비롯한 그 시기 제주도에서 활동하던 아일랜드 신부들은
교황청이나 네. 아니면 조선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독일인, 프랑스인 신부들과 교류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제 정세를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 일본이 자신의 전과를 보도하는 것이 굉장히 부풀려진 것이다라고 하는 걸 단번에 알아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유언비어가 아니라 그냥 사실 그대로를 전달했을 뿐인데 일본에서는 이걸 또 굉장히 경계했던 모양입니다. 당시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일본의 패전을 자연스럽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패트릭 dob슨 신부는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천주교 신자들이나 제주도민들에게 전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941년 4월에 일본군은 장사까지 진공했다고 하지만 상해의 라디오 방송에서 장사 전투에서 일본군이 패배했다고 방송하고 있는 걸 보면 이는 일본의 신문 보도는 허위이다. 1941년 9월 중국 사변의 전황에 관해 일본 신문은 유리한 것처럼 게재하고 있으나 이는 믿을 바가 못 된다. 일본의 신문은 허위가 많다. 1941년 10월에는 일본은 물자가 부족한 나라이므로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되면 패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선교사분들이 이런 일까지 했다고 전 들었어요. 일장기가 걸려 있으면 그 일장기를 또 이렇게 떼서 이렇게 막 발로 밟고 신사참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학생들이 이제 일본어를 배우니까 배우긴 하되 쓰진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민족으로서의 자의식을 좀 고취시키는 그런 일들을 또 해오셨더라고요. 아일랜드인 신부님들은 조선인들에게 늘 조선은 죽지 않았다, 우리 아일랜드처럼 독립할 것이다, 이런 말들을 계속 하셨다고 합니다. 신부님의 예언대로 이제 우리는 광복을 했고 주권을 찾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그 결실을 이루기까지 너무나 많은 희생과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일본을 비난하고 조선 독립을 주장했던 패트릭 dob슨 같은 아일랜드 신부들이 일본 경찰에 잡혀서 옥고를 치르게 되죠. 심지어 적성국 간첩이라고 하는 혐의가 씌워졌어요. 그래서 날마다 고문을 당하고 노역에 시달리게 됩니다. 패트릭 dob슨 신부는 군사 용품을 만드는 노역을 거부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광복을 맞이하면서 패트릭 dob슨 신부님도 이제 석방이 되셨잖아요. 그 패트릭 dob슨 신부를 비롯한 아일랜드 신부들은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제주도에 남아서 제주도민들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dob슨 신부 같은 경우엔 그 제주 4.3 사건 때 제주도민들이 빨갱이로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미국 기자들과 인터뷰를 해서 알리기도 했었고, 1909년에 개교했다가 1916년에 강제로 휴교했었던 신성여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를 부흥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제주에 또 유명한 그 관광지 중에 성이시돌이라는 목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목장도 또 아일랜드 신부님이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1954년에 제주도에 새롭게 부임한 신부 중에 그 맥그린치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한국명으로는 임피제라고 하는, 네. 그분이 한국전쟁 이후에 너무나 피폐해진 제주도민의 삶을 보시고 안 되겠다 싶어서 한라산 중간쯤에 이제 큰 황무지가 있었거든요. 거기를 목초지로 개간을 하고 당시에 동양 최대 목장을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분들에 대한 정말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표시를 하게 됩니다. 또 끝으로 좀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보훈부에서 매년 월마다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을 하는데, 패트릭 dob슨 신부님을 비롯해서 토마스 다니엘 라이언 신부님하고 어거스틴 스위니 신부님 3명을 12월에 독립운동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어떤 희생을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이 3명의 신부님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의 독립운동에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외국분들,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의미 있고 좋은 일은 바로 기억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